혹시 그렇게 그저 바라지 않고 주는 마음이 저는 어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른이라는 게 나이를 많이 먹고 뭐 훌륭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런 바라지 않고 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라는 거 있습니다. 뭐 한번 뭐요? 째를 내보는 겁니다. 째를 내보는 거 뭐예요? 째를 낸다. 전라도 말인데 네. 좀 멋쟁이 노래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작가님 소개를 썼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귀농하였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몸을 누이고 때로는 비를 기다리는 그는 하느님 눈치를 보며 벌을 키우고 논밭을 일군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씨 뿌리고 열매 맺는 농부의 정겨운 사계절을 담아 소식을 띄운다. 그의 편지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이 책으로 이동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호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데요. 아버지를 도와서 9월에서 10월 말까지 일하니까 할 게 없어요. 저도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뭐 촌에는 별게 없으니까. 신문사에 취직이 됐어요. 아침 9시까지 출근은 있는데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뭐 아파트는 한 채 장만하고 똥차는 한 대 끌고 다니고 그러다 죽는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묻혀야 돼, 썩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학교에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선생 해볼 생각이 있니? 그래서 강원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한 10여 년 지나니까 엄청나게 실증이 와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 삽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 살고 어떤 사람은 도를 찾아 살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농사는 조금 짓고 노가다를 했습니다. 나무를 캐는 것이었어요. 그건 참 할만하대요. 선생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 풀하고 나무뿐인데 내가 설 곳이 없었거든요. 나무를 캐러 가니까 정말 내 세상이더라고요. 이야, 아주 즐겁게 한동안 살았습니다. 책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책이 어느 고독한 농부의 편지인데요. 이제 편지를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오늘은 이랬어, 오늘은 비가 왔어,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저녁 때마다 카톡을 보내셨대요. 그걸 이제 모아서 만든 책인데 그렇게 카톡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주일이나 열흘에 적당히 막걸리 마시고 이거 이제 뭐 한번 쓸만하네 라면 하는 것이고 저녁 때마다 보낸 적은 절대 없고요. 어느 고독한 농부의 편지라는 저 제목은 저 뒤에 있는 저 뚱뚱한 제 동생이 다른 겁니다. 그 카메라 하고 있는 친구가 제 아들인데 형님이 아들한테도 이제 카톡을 몇 년 동안 보낸 거고 다른 분들은 그걸 다 지우고 없앴는데 아들이 그걸 전부 다 이제 컴퓨터에 다 저장을 했다가 이기근 씨와 사장님한테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 이제 편집자님이 아주 계절에 맞게끔 잘 해주셨는데 고독한 농부의 편지가 있느냐 사실 이제 인간 모두 다 고독하잖아요. 저처럼 읽어도 되는데 결국은 다 독립된 개인들의 강한 결합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들어갔는데 본질적으로 고독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식물들 모든 존재들이 다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독하지 않은데 겉으로 이제 고독한 척 해야죠. 그래야 좀 책도 팔릴 수 있고.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가집이었으면 다 초가집이었죠. 제가 한 10시쯤에 일어났습니다. 달이 휘영청 떴는데 어머니가 우리 초가집 지붕에 이만한 그 박을 보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저것도 이뻐서 보고 있다. 근데 한 4시쯤은 어떻게 다시 깼네요. 오줌이 마려워서 깼나 봅니다. 어머니 여전히 거기 계신 거예요. 뭐예요? 박이 이뻐가지고 보고 있어. 밤새 내내 그걸 봤던 거예요. 그 양반은 뭐 그냥 가난한 촌부였지만은 뭐든지 되게 이뻐했어요. 그것이 사실 그 농부의 마음인데 이걸 우리가 잊어먹었죠. 상업농 경영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찾아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화가 중에 클림트라는 화가 있습니다. 클림트가 금색을 쓰죠 주로.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고흐라는 화가 노란색을 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색은 정말 아주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근데 농사가 안 되면 누런데 대신 시커멓게 하죠. 그래서 그 누런 거, 가을에 그 누런 걸 보고 쌀이 얼마다, 돈이 얼마다. 근데 그 계산만큼이나 야, 이 색깔이 얼마나 이렇게 이쁜가. 이 색깔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별 수 없이 그 감성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무엇을 하는 순간에는 커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고요하고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쏟아져 들어오지요. 제가 좀 낮은 곳에 있고 고요하니까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다 옵니다. 다 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풍성해지죠.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따지면은 돼지나 소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대단히 좀 작은 얘기고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왔는데 우리의 영혼을 크고 환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별이었어요. 별. 제가 철학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철학은 무엇인가? 우주와 나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다. 모르는 얘기만 잔뜩 써 있더라고요. 근데 커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별이었고 우리가 여기서 크고 환한 영혼을 가지고 돌아가면은 그 별이 더 크고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가 더 발전하는 것이죠. 그게 나와 우주 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영혼을 더 크게 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하는 거, 다른 사람 살리는 거 활인공덕이라고 하죠. 조상들은 다리 놓는 거 월천공덕이죠. 그런 공덕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방법 하나고, 다른 법 하나는 젊은 친구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나이 드시면 좀 남한테 베푸시는 삶을 살면은 내 영혼이 크고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목표입니다.